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가 많은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이수근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집중호우 관련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지금 새벽에도 계속해서 이제 사망자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송 지하차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송 지하차도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뭐 단순히 자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제방이 하자가 날 수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명피해까지 연결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1시간 전에 그 주민들이 문제 있다는 걸 지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놓쳤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지역 주민들은 제일 잘 알거든요. 1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면 입출구 쪽에서만 주민이 지켰다면은 될 수가 있는데 이 주민들이 지금 1시간 전에 했지만은 구청이나 이런 데 시청이 얘기해도 그게 어떤 통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지만 밑에 주민들이 현장을 제일 잘하는데 그 현장이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침수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류 지역 아닙니까? 예. 서울이면 강남이면 강남.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산사태는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는 쉽습니다. 사실은. 왜 그거를 못 막는지. 그리고 뭐 제방 같은 건 문제될 수 있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막았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태원 사고도 예를 들면은 4시간 전에 11번 경고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119에. 그건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난은 뭐 얼굴만 다르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재난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뭐 다 통과했다 그러지만 오송지하차도도 작동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예. 민간인 때문은 이 재난은 2중, 3중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정부에서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그걸 커버하면 되는 것이죠. 재난은 2중, 3중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 뭐 어쨌든 이제 차도 통제 같은 침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가 없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외에도 지금 이번에 산사태 피해도 있었거든요.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여기서도 역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그 산사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산사태는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비가 적더라도 꾸준하게 오면 산사태가 조금만 오더라도 산사태가 되는 겁니다. 예. 산사태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물을 머금어 가지고요.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산사태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경우가 산사태가 사람들이 비가 와서 무너지니까 천재인 줄 알아요. 그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요번에 그리고 산사태 요번에 많이 난 걸 보면은 2011년도 12년 전에 우메단 산사태 알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서울에서 났지만은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에 전국의 10군데에서 54명이 사망했어요. 산사태로만. 그 비슷한 시기예요. 네, 예. 한 달 동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다녀봤죠, 거기에요.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열이면 8, 9은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 데서 산사태가 시작해서 내려옵니다. 건든다는 게 어떤? 뭐 도로나 임도, 텃밭, 요번 예천도 과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아. 도로, 임도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람이 건드리게 되면 산에는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람이 건드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더 산사태가 촉진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더 우선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당연하게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정부의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 뭐 이렇게 산사태 위험 지도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가파른 데만 그것만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산사태가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건 사람이 건드린 데인데 거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천 지역도 여기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 아무리 뭐 비가 와가지고 뭐 재난 방송에서도 산사태 산림 지역에서 비가 오니까 경보주의보 해가지고 취약 지역을 피하십시오. 여기 취약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취약 지역은 지형에 따라서만 되는 고정값이 아니고 예. 사람이 건드리면은 거기가 위험하게 변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취약지구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곳은 자연적으로 뭐 급경사가 있는 곳이라던가 그런 곳만 반영이 돼 네,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목적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건드린 곳들은 취약지구에 반영이 돼 있지 네, 않다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거기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건드리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심만 하면은 인명피해를
8, 90%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게 입력이 되지 않아요. 음. 뭐 산림청도 그렇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재난이 거기에 집중되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산사태를 위한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하는 거지. 그래 지정하는 거지. 실제로 현장을 가보란 얘기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게 피드백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사람이 건드린 곳, 사람의 손을 탄 곳이 이제 좀 취약지구라고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그걸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개개인은 지금 어떻게 그럼 대피를 하거나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천 지역도 간단한 우리나라가 지질하고 지형을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70%가 산악지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안반입니다. 근데 안반이 흙이 1m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불처럼. 예. 거기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건드리면은. 네. 그게 무너지는 건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쭈글쭈글 눈덩이처럼 내려오니까 위에 크게 느끼는데 시작점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이 무너지기 때문에 밑에는 예천 지역 같은 데 많이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산 쪽에다가 2m 높이의 철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산사태가 나더라도 치고 옆으로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매몰은 안 당하거든요. 그게 2m 높이입니다. 왜 흙이 1m밖에 안 되거든요. 우면산에서도 그랬고요. 전국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질 우리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비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네. 주민들이 예를 들면 이게 산사태가 날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전조 증상은요. 뭐 물이 배어나오거나 나무가 흔들린다 그러는데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예. 산사태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피하지 못합니다. 이미 일어나게 되면 피할 수 네, 없다. 속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규모에 예. 비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 데는 무조건 산사태 난다고 보고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하시거나- 미리 대피를 해야 된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저 정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산사주의보 경보, 산림청의 취약적 피해라. 예. 취약적 아닌데도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 맞지 않으니까요. 그게 현실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에 정부 24억 원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국적 실태 파악을 했어요. 예. 소방예청에서요. 해보니까 100만 개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산림청에서는 2만 6천 개 취약지역, 행안부에서는 2만 6천 개, 한 5만 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95%는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산에서 사람이 건드려서 많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많이 건드렸다. 그러면 주민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요번에도 예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상부 지역은 또 밑에 지역과 주인이 다릅니다. 위에는 벌목을 합니다. 벌목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가 자구책으로서 거기다가 보호벽만 만들어 놓으면 치고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산사태를 직접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포인트로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이번에 피해가 있었던 예천 말고도 혹시 산사태 위험 지역은 어디가 있는 건가요? 위험 지역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도가 산림청에서 1대 5만 수축촉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로 지형이 가파르면 산사태 많이 나고 뭐 색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완만하고 예. 예천 지역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닙니다. 완만합니다. 아 원래 아니었나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닌데 개발하게 되면 깎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가파라집니다. 거기가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개발하면 등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만 제일 잘합니다. 그거는 공무원들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24시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의견은 취약지구 지정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촘촘히. 그게 아니고요. 인명피해 나는 거, 매년 산사태 나는 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건드린다니까 예. 취약 지역을 사람 있는데 거기부터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예산이 한정돼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태 파악이 100만 개 안 돼 있는데 우선순위 정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개인들이 특히 태양광도 그랬는데요. 태양광이 3년에 언론에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언론에 나오니까 산림청에서는 태양광은 산사태 관계없다. 근데 지금은 산업자원부 소속인데 산업자원부에서 3천 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태양광 밑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호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치더라도 빠지도록. 그러니까 산사태를 윗집은 또 다른 지역 아닙니까? 태양광은. 예. 그러니까 보호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모르니까. 예. 그렇군요. 그럼 이외에도 지금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 피라미드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다. 그럼 밑에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전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국민이 어떻게 하면
객체가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뭐 세월호도 3개월 전에 국민 제보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이 참여해야 되지만 실제로 제보하는 공사 관계자들이 제보를 하는데 그거는 왕따 시켜버립니다. 공익 제보자들. 그런 분위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위기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해가지고 해야만이 사전에 예방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제보를 훨씬 더 좀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산악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지금은 산 위에 뭐 개발이 돼 있으면은 그게 지금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실태 파악이. 예. 저는 피하시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네. 집에 있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비 올 때만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피해야지. 그거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정부에서 그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예. 취약지역 아닌 데서도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피하라.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건드린 데 있으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예.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그 지역 상황을 더 잘 아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산악 지역 근처에 있는 주민들 꼭 피하시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수곤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